진중권의 압박에 홍준표, 유승민 진땀을 뺐다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영상으로 보실 테고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지지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금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 적합도를 보면요. 이재명 27.8, 윤석열 19.3, 홍준표 12.6, 이낙연 9.8 SBS 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후보의 적합도만 따로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 나와요. 홍준표 후보가 27.1%. 자, 윤석열 후보가 22.8%인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오차 범위를 좀 계산 중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오차 범위 이내군요. 오차 범위 이내예요. 오차 범위 안에서 상당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 간의 적합도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오차 범위 바뀌군요. 이재명 후보가 36.6, 이낙연 후보 18.6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SBS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세 가지 여론조사를 봤는데 두 번째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할까요?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제가 계산하는데 지금 상당 시간이 걸렸어요. 27.1, 22.8.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이기고 누가 뒤처지고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홍윤이 접점인데 자,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물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령 그냥 일반 저 조사 전체에다가 당신은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뭐 중도다, 이 당 저 당도 아닌데 누구라고 물었을 때 저 조사가 나올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에 왜 그렇게 역선택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강조되냐 하면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미미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윤석열, 그다음에 그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 두 분은 문재인 정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감정적 표현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혹은 말하자면 단기간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게 이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그 안에 겹쳐지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랬을 때 저 조사를 가지고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거 베테랑 이재명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요건 일단 여러 여론조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 때 들어가는 여론조사 룰이 적용되지 않은 거고 이재명 기자의 경험과 어떤 감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가정의 질문이고 추측의 질문이에요. 미리 다 얘기합니다. 뭐라 하지 마세요.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 룰을 적용한 컷오프 때 결과 순위가 그동안 우리가 알던 순위와 다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인 거죠, 그게? 여기까지. 예리했어. 예리했어. 이게 지금 국민의힘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죠. 네. 다만 이제 마지막 그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률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정리돼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여론조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역선택이 지금 홍준표 후보의 약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뭐 사실 누구도 통계적으로 입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본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든 후보를 놓고 했을 때도 홍준표 후보의 약진은 분명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분명히 주목해야 된다. 특히 윤석열 캠프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물론 역선택 뭐 그 비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세론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최근에 뭐 드라마 DP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어떤 군내 가혹행위는 야만의 역사다 그러면서 나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재명 후보 하면 뭔가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그런 인상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죠.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누구죠? 라고 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많이 그런 데서 강점을 보이는 거죠. 뭐 홍준표 후보가 지금 뭐 사형제 폐지니, 뭐 사법고시 부활이니, 뭐 국회의원 100명 없애겠다느니, 뭐 여러 가지 지금 파격적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왠지 홍준표 후보 같으면 할 것 같은 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맞물려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그냥 좀 정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윤석열 후보의 장점도 굉장히 추진력 배짱 이런 거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뚝심 이런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자,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집권했을 때는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땐 과연 어떤 대한민국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서 지금 이 지지율의 어떤 이 역동성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의 영향도 있겠지만 홍준표의 지지율 약진은 분명한 현상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윤석열 캠프에게 이런 질문 드릴게요. 김병욱 대변인께. 네. 역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홍준표 후보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칭찬하기 시간이야. 홍준표 후보가 왜 이렇게 여론조사에 많이 나올까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잖아요. 시원시원하고. 예, 그리고 사실 약간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더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주자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증의 시간들이 시작되고 또 당선이 됐을 경우 이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서 더 시원한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저는 이재명 기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지사하면 떠오르고 있는 일들, 또 홍준표 후보하면 떠오르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들이 다 말에 관한 일들이고 그리고 지났던 과거에 대한 행적과 이어지게 됩니다. 홍준표 후보의 시원시원한 말이 있습니다만 2018년, 2017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도 당 대표로서 당을 끌고 치렀던 2018년도의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홍준표 후보가 지도자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다 기억하고 목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경기도지사를 쭉 도정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도정을 이끌었던 상황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예. 경기도에서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점철돼 있었던 수많은 문제된 일들 황교익 씨 논란 등으로 아마 충분히 보도가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는 과정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경험적인 측면보다는 지금은 보도되고 또 국민께 많이 널리 알리게 되는 캠페인의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말에 관한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서 대통령 선거 기간이 길기 예. 때문에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제로 걸어왔던 행적들을 살피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많은 분위기, 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칭찬해 주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할 말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가 어제 진중권 전 교수 등의 압박 질문에 진땀을 뺐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어땠길래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진주의원을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나 안 찍습니다. 골수 좌파고 왜 골수니까? 간호사들이 다 네. 좌파입니까 그럼? 자, 다음 질문 그래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가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아이고, 국민 어떻게 그 당에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입니다. 당에서 면접관은 저런 분들을 아니 그게 아니고 베베 꼬여서 질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위트 있게 잘 대응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홍준표 후보가 이런 입장을 SNS 글로 밝혔습니다. 이런 행사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 26년 정치하면서 대통령 후보 연접하는 것도 처음 봤고 모욕 주는 것도 생전 처음 본다. 편향적 질문으로 후보의 경륜을 묻는 게 아니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낄낄댄 22분이었다. 이런 행사 참여 안 하겠다. 라고 입장을 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거를 일각에서는 뭐 홍 후보의 보이콧이다 라는 해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는 뭐 저 위트 있게 했지만 아니 이 뒤끝이 있었네요. 저는 저 보고 좀 실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고 정치인이고 그러면 자기가 좀 깨지는 것도 보여주고 자기가 좀 어리숙한 면도 보여주고 완벽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그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라고 하면 홍준표 후보는 콜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구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든 야든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나 홍준표 후보가 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 페북인가 거기에 올린 글은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콧. 예, 제가 봤을 때 저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물론 이게 이런 식의 행사면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단순히 비판과 질타인지 아니면 실제 경선 준비위의 행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이콧인지는 조금 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조금 전에 나온 입장 전해드렸습니다.